본 프로그램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 방송입니다. 정겹고 생동감 넘치는 농촌과 어촌의 애니메이션을 배경으로 타이틀이 뜬다. KTV 살얼음았다 시즌 4. 반려, 짝이 되는 동물을 뜻하는 말인데요. 요즘은 반려식물이라고 해서 식물을 통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챙기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이 식물에서 미래를 보고 사시사철 늘 푸른 정원을 가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정원을 갖는다는 건 매일매일이 유지관리이고 사실 사람의 손이 굉장히 많이 타는 거거든요. 근데 할 일은 많지만 이상합니다. 분명히 일을 하고 있긴 한데 어찌 하면 할수록 더욱 힘이 나는 것 같다는데요. 우리가 사람이 줄 수 없는 것들을 저는 식물이 분명하게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식물이 가진 그 힘 중에 하나, 공기정화 능력. 미세먼지 걱정 없이 마음껏 숨 쉬고 쉬어갈 수 있도록 초록의 작은 숲을 만들었죠. 식물이라는 거는 처음부터 이렇게 있지 않아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와 같이 성장하는 공간이에요. 이게 단순하게 죽어있는 공간이 아니라 여기는 살아있는 공간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늘 조금씩 자라나는 식물처럼 돌아보니 어느새 이만큼 성장한 부부. 지키고 싶은 것들이 있을 때 사람은 더욱 강해진다고 하던가요? 식물을 통해 맑은 공기를 지키고 지역을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이 부부의 귀농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우리 정원은 언제나 봄입니다. 39세 홍종환 씨와 35세 함은미 씨 부부. 드넓은 평야와 서해를 만날 수 있는 곳 전라북도 부안. 부안군 동진면. 매서운 추위는 한풀 꺾였지만 여전히 황량한 겨울의 풍경인데요. 내레이션 김기현. 이런 때일수록 더욱 초록이 그리워지기 마련입니다. 실내 정원 천장이 열린다. 그동안 초록에 목말랐던 분들이라면 오늘 실컷 눈 호강하셔도 좋겠습니다. 각기 다른 초록의 싱그러움을 뽐내는 식물들로 가득한 공간. 특히 대부분 공기정화 식물로 이루어져 있다는데 그 상쾌한 공기를 직접 맡을 수 없는 게 아쉬울 따름입니다. 이 싱그러운 정원의 주인은 함은미 씨. 정원 식물에 물을 준다. 8년 전 부안으로 귀농했고 치유 정원을 만든 지 이제 4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35세 함은미 씨. 정원에 아침에 왔을 때 그리고 뭔가 식물이 진짜 싱그러워 보일 때 건강해 보이고 얘네들이 되게 행복해 보인다라는 생각 들을 때 참 좋은 것 같고 근데 일이 자꾸 보여요. 여기에서는 저는 이게 적당한 스트레스라고 생각해요. 온습도부터 해가지고 빛에 대한 광합성의 시간들 그다음에 여기에서의 병해충의 관리들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제 삶을 채우는 적당한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사랑과 정성을 쏟는 것들은 어떻게든 티가 나기 마련이죠. 식물이라고 예외일까요? 그러니 늘 부지런하게 몸과 마음을 써야 합니다. 덕분에 한눈에 봐도 건강한 식물들로 가득한 작은 숲이 탄생했습니다. 작아도 확실한 색깔들이 있다는데요. 총 구획은 6가지 구획으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는 공기정화 식물들이 있는 공기정화원인데 이거 위에 있는 게 이제 떡갈잎 고무나무예요. 그래서 잎사귀가 굉장히 크고 열매가 맺히면 약간 테니스 공 같은 열매가 맺게 되고요. 이 밑에는 알로카시아랑 이렇게 몬스테라 새 잎이 이렇게 엊그저께 나왔어요. 여기는 향기가 나는 향기원인데 이게 유칼립투스거든요. 이게 잎사귀를 만지면 진한 레몬 향기가 난다 그래서 레몬 유칼립투스가 있고 이 밑에는 로즈마리 허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향기를 맡으면 기억력이나 집중력을 높이는 또 그런 허브가 있어요.
여기 이제 걸려있는 식물은 수염 핀란드시아라고 해가지고 이제 공기정화 식물 중에서 땅이나 물 속에서 크지 않고 이렇게 걸어서 키우는 행인식물 중에 하나예요. 대표적인 공기정화 식물이 이 정원의 특색을 말해줍니다. 이곳은 우선 숨쉬기가 편한 그리고 미세먼지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운 그런 온실 정원인데요. 전체 면적의 한 50% 정도가 그런 공기정화 식물들이 심겨져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대기 오염이나 환경이 더 오염되면서 이제 숨 쉬는 것도 뭔가 좀 불쾌할 때도 있고 좀 답답할 때도 있고 좀 내가 자유롭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공간만은 우리가 자연의 그런 힘을 좀 빌려서 숨쉬기가 편한 공간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미세먼지부터 자유로운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작지만 소중한 공간을 만들게 됐습니다. 미세먼지가 말썽인 요즘 더욱 필요한 공간. 아이들과 함께 들어오는 손님. 네, 안녕하세요. QR 체크 부탁드려요. 접종 완료자입니다. 네, 36.2도 정상 체온입니다. 체온 바로 진행해 드릴게요. 자, 정원 소개 한번 해드리고 오늘 체험 진행해 드릴게요. 자, 여기 있는 식물을 한번 볼까? 여기 있는 식물의 이름이 박쥐란이에요. 이 식물은 특히나 공기 정화를 하는 식물이에요. 자, 여기 한번 고사리 만져볼까? 아침에 물을 줘가지고 물기가 좀 있을 수 있어. 무서운 거 아니고. 와, 여기 지금 이렇게 꽃핀 거 보여요? 꽃핀 거 보여? 아, 여기. 이게 꽃이거든. 솔방울처럼 생겼어요. 이 나무는 행운목이에요. 행운목인데 행운목에 이렇게 겨울철 꽃이 펴요. 근데 이 행운목에 꽃이 피면은 좋은 일이 생긴대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행운목 꽃 보면서 올 한 해 좋은 일, 그다음에 학교 가는 거 화이팅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오늘 이제 식물이 준 추출물을 가지고 폼 클렌징하고 바디워시 두 가지 만들어 볼 거예요. 식물을 그저 보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유용하게 쓰일 수도 있다는 것을 체험하는 시간인데요. 뭐든지 직접 만들기 좋아하고 호기심 많은 아이들에게는 신기하고 재밌는 경험이 됩니다. 밑에 덩어리 진 게 없이 다 매끈매끈하게 될 수 있도록 동거들을 해보세요. 어느새 자연에서 나온 예쁜 색깔로 뚝딱 완성이 되었는데요. 식물에 대한 소중한 경험까지 야무지게 챙겨갑니다. 저는 귀농하기 전에는 이제 농촌에 가면 이제 쌀 농사 짓고 밭 농사 짓고 농사 짓는 것만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면 저희가 막상 와서 보고 하는 일을 이렇게 겪어보면 경작이 다가 아니라 정말 서비스 분야도 있고 정말 가공 분야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게 바로 융복합 산업인 것 같고 앞으로 이런 정원, 앞으로 이런 농촌의 자기의 직업들을 생각하면서 귀농귀촌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도전하고 싶고 창업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께 이제 컨설팅도 해드리고 프로그램도 같이 개발해드리고 이런 조경의 공간들을 꾸미고 공간들을 식물로 채우는 거에 있어서 그런 조언도 해드리고 그런 다양하고 복합적인 일들을 하는 공간인 것 같아요. 정원 내 테이블에 앉아 회의 중인 부부. 사실 은미 씨는 처음에 큰 꿈 없이 남편을 따라 귀농했습니다. 농업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남편의 말에 끌렸는데요. 남편 종환 씨도 마음을 다졌습니다. 좀 더 전문적으로 배워보자는 마음에 늦은 나이에 대학교에 입학해 농업에 대한 기본부터 차근차근 배운 거죠. 39세 홍종환 씨. 농촌 융복합 산업이라는 걸 자체를 한국 농수산대학교를 들어가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하고 맞다. 내가 농업을 하면서 내가 여태까지 배워온 학문과 여태까지 한 경력을 살릴 수 있는 길은 농촌 융복합 산업밖에 없겠더라고요. 내가 농사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사업 계획화하는 거를 3년
가까이에 시간을 공을 들이면서 다양한 단계를 거쳐가면서 지금의 공간을 독립적으로 만들 수가 있었죠. 발전 과정을 찍은 사진들. 지금의 정원이 한 번에 짠 하고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배운 것을 토대로 작게 시작해서 시행착오를 겪어가며 오늘에 이른 건데요. 덕분에 입소문이 나면서 체험객들이 찾아오고 창업 성공 사례로 꼽히면서 견학을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도 늘었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사실은 이런 정원을 만드는 일, 그리고 정원에 있는 식물들을 관리하는 일, 이런 걸 부모님도 일평생을 해오셨고, 남편도 정원을 설계하고 정원에 대한 식물들에도 이제 관심을 갖고 이러고 있었는데, 이런 공간을 우리가 만듦으로써 끝나지 않고, 사실 정원을 갖는다는 건 매일매일이 유지 관리이고, 사실 사람의 손이 굉장히 많이 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했을 때 우리 가족이 가장 잘하는 일을, 가장 좋아하는 일을 매일매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렇게 정원을 만들면 나도 좋지만 우리 가족들도 여기에서 함께 뭔가를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조경수를 재배하던 할아버지와 조경 사업을 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란 종환 씨는 거기에 자신의 생각을 더했는데요. 도시농업관리사라는 자격증을 취득하고 농업을 기반으로 한 미래를 준비해가는 중입니다. 비닐하우스 옆 노지. 여기는 기본적으로 소나무를 재배하고요. 저희는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밑에 또 식재를 해서 두 가지를 같이 키워요. 그러면 나무는 나무대로 키우는 거고, 그 밑에는 지금 맹문동하고 여기에 위도 상사와 꽃무릇이 같이 이렇게 혼식으로 이렇게 구덩이마다 다 모여져 있어요. 여기가 이제 저희 도시농업 형식으로 만들어진 구획을 지어놓고 여기에다가 엽채류나 허브 식물들을 심어가지고 도시민들이 체험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1년 정도 분양을 해가지고 자기가 가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 공간이에요. 비닐하우스로 들어가니 화분에서 자라고 있는 식물들이 있다. 이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관공서에서 수국을 굉장히 요즘 많이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수국 같은 걸 여기서 증식하고 재배해서 출하하는 하우스고요. 그리고 아까 포대자루에서 뿌리까지 살아있는 식물을 꺼내 보여준다. 아까 보여드렸던 게 노지에 있던 것들,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묻혀 있는데 이렇게 캐서 납품을 하는 겁니다. 잠시 쉬어가도 좋은 계절이건만 정원은 여전히 바쁜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공간을 꾸밀 예정인데요. 텃밭에 흙을 고르게 편다. 기존의 농촌에서 보던 텃밭과는 다른 형태로 만드는 중입니다. 사실 도시농업관리사라는 자격증이 부안군에 저희 2명이에요, 2명. 그거의 가치를 학교 다니면서 느꼈기 때문에 도시농업관리사라는 자격증을 취득하고 거기에 도시민들 그리고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공간들을 좀 더 쾌적하고 안전하게 만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은 꼭 이렇게 농장처럼보다도 이렇게 뭔가 모양을 갖춰서 만들면은 색깔을 이렇게 배치해서 그러면 이렇게 교육적인 가치도 있고, 예? 저기 색깔이 다양하니까 그렇게 컨셉을 잡아서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제껏 그래왔듯 차근차근 미래를 준비해가는 시간. 구획을 나눈 깔끔한 텃밭에는 다양한 엽채류를 심어서 체험 공간으로 이용하거나 도시민들에게 분양하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총출동해서 일손을 돕는 시간. 조경 전문가인 아버지는 존재만으로도 든든합니다.
처음에는 63세 얘가 하는 홍범철 씨 것을 아버지. 아들이 하는 것을 굉장히 야 이게 아닌데 그랬어요. 지금 벌써 그게 한 5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야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돈을 버냐 난 그렇게 생각했는데 모든 게 지금 맞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게 농업이 정말로 우리가 조금은 변화가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농업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아들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제가 그게 굉장히 보람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들이 다 이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누가 시작을 하든 결과적으로는 이제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가지고 마무리를 짓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또 내일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계속 희망의 끈들이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는 거. 그게 행복인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큰 나무라고 해도 그 시작은 작은 씨앗이었겠죠. 부부는 가족의 믿음을 먹고 더욱 성장해가는 중입니다. 네, 해도 돼. 어떻게 하면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더욱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고민은 끝이 없습니다. 기존에 여기 수곡 정원이었는데 이번 연도에는 새로운 컨셉으로 아버님하고 같이 이 공간을 만들고 조성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제일 진입로를 얼굴이니까 이 공간을 오늘 아름답게 만드는 정원을 만들 예정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조금씩 자라는 나무들처럼 늘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종환 씨와 은미 씨. 그래서 틈날 때마다 정원을 보수하곤 합니다. 어느 때는 밤 깊은 시간까지 계속될 때도 있지만 손이 닿고 정성을 쏟은 만큼 달라지니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그럴 때마다 힘이 되어주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게다가 농사 선배에게 배울 수도 있으니 두 사람 입장에서는 일석이조의 시간이죠. 이걸 심을 때는 아버지가 은미 씨에게 식물 심는 방법을 시범을 보인다. 이 아까 저 깨진 부분이 오히려 이제 예술성이 있잖아. 그게 그냥 이거를 가려주는 거예요. 이용해서 승화시키는 거네요. 깨진 부분으로. 좋다. 그 대학원 다닐 때도 학교에서 배우고 오면 아버님이랑 저녁마다 이렇게 조경 실습을 했어요. 그래서 모르는 거 있으면 아버님이 또 알려도 주시고 현장에서 이렇게 적용해야 되는 거, 식물 다룰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이런 노하우들도 1:1 특급 과외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일이라고 생각 안 되고 재미있어요. 처음 부모님 곁으로 귀농하면서 부모님께 의지하거나 누가 되지 않으려고 더욱 노력했습니다. 그 마음을 알기에 부모님 눈에는 조금 부족해 보여도 묵묵히 지켜봤는데요. 어느새 이만큼 자리를 잡은 아들과 며느리. 가족이 힘을 합치자 몰라보게 달라진 모습이 완성됐죠. 초창기만 해도 서로의 의견이 많이 달랐던 가족들은 서로 조금씩 부딪히고 깎여나가면서 이렇게 각자의 색깔로 조화를 이루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다양한 식물과 색이 어우러진 야외 정원. 어벤져스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좋은 재능들과 좋은 그런 자기의 능력과 이런 것들이 한 군데 모여 있을 때 정말 시너지가 난다는 거를 이 정원을 만들면서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가족들이 정말 꿈을 가지고 이런 공간을 처음에 만들었고, 진짜 스케치북에 하나를 그림을 그려가면서도 이 공간을 물이 있는 공간으로 만들자. 아니, 물이 있으면 벌레가 있으니까 물은 없애자. 이런 공간을 계속 좁혀가면서 대화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이 저는 나름대로 다시 뭔가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거를 느꼈고, 그게 참 뿌듯하고 행복했어요. 저녁 시간은 부모님 집에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밥상에 둘러앉아 맛있게 먹는다.
정원을 보수하느라 다들 힘께나 썼으니 영양 보충은 필수. 가족들이 둘러앉아 하는 식사는 몸과 마음의 기운을 더하는 시간입니다. 부모님 마음이야 뭐든 다 해주고 싶죠. 우리 그냥 은미도 이렇게 온다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웠지. 61세 임윤옥 씨 얘네들이 어머니. 여기 와서 뭐 할 일이 있을까 하고 너무 그냥 응? 빨리빨리 다 적응해가지고 그 사업을 이뤄내니까 정말 그냥 가슴이 뿌듯해. 너무 좋아. 그런데 이제 여기에 그냥 모든 저기들이 다 바뀌고 여기가 정말 고라실이요. 좋은 곳도 아니고 시골 고라실. 골짜기. 산촌도 아니고 그렇다고 물이 있어가지고 뭐가 자랑할 만한 곳도 없고 농사 짓는 곳인데 여기 사람들 들어오는 거 보면은 정말 신기해. 가장 많이 사랑하면서도 가장 많이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가 가족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종환 씨 가족은 식물을 가꾸고 정원을 만들면서 제대로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두운 밤 환한 빛을 내뿜는 부모님 집. 다음 날 낮. 은미 씨의 정원에서는 식물을 가꾸는 일만 하는 건 아닙니다. 보냉 가방을 들고 온 은미 씨가 냉장고에서 챙기는 것은 직접 개발한 떡갈비. 부안의 특산물인 뽕나물을 이용해서 건강하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요. 정원 카페에서는 수제버거로 판매 중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연구를 계속하는 이유는 농산물 소비가 늘어야만 농업이 지속되고 지역이 살아날 수 있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떡갈비를 한가득 넣은 보냉 가방을 차에 싣고 어디론가 향한다. 자막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은미 씨가 도착한 곳은 부안의 로컬 푸드 매장. 그 지역의 농산물을 이용해서 만든 가공품을 또 지역을 통해 판매하는 거죠. 로컬 매장이 작년에 이제 이렇게 오픈을 하면서 저희 같이 이제 팔로가 많이 없는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엽채류하고 저희가 만들고 있는 뽕잎 떡갈비 이거 두 가지 지금 납품하고 있는데 겨울이어서 엽채류는 조금 요즘에는 수확을 못하고 아예 이제 없고 떡갈비 지금 설날 명절이어서 그런지 벌써 다 나갔다 그래서 다시 채워놓으러 왔어요. 좋은 농산물이 좋은 가공품이 되어 소비자를 만나는 선순환의 가치를 알게 된 은미 씨. 그만큼 더 책임감을 갖고 지역의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다양한 메뉴를 개발하는 중인데요. 떡갈비가 그중 가장 대표적입니다. 가격표를 인쇄해 제품에 붙인 뒤 직접 매장 냉장고에 진열한다. 어머니 떡갈비 안 필요하세요? 네, 돼지고기 그 국내산 돼지고기로 만들었어요. 코로나 전에는 사실 시식 행사랑 저희가 이게 막 알려진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시식 행사랑 꾸준히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게 조금 어려워져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꾸준한 단골 손님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럼요. 이렇게 하고 없어졌을 때 더 기분이 좋고. 자막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은미 씨가 열심히 일하는 사이 종환 씨도 새로운 거래처를 만나러 갔는데요. 종환 씨가 차에서 내린다. 도시농업관리사로 다양한 컨설팅을 하는 종환 씨. 오늘은 실내 정원 카페에 조격 체험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의뢰가 들어와 상담에 갔습니다. 카페 안 테이블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장소는 혹시 어디? 장소는 저 안에다가 안쪽에다요? 네, 실내에다 할 거거든요. 아, 현장 보고 그러면은 발을 담글 때 예. 개별로 담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죠. 아니면은 개별로죠. 그쵸, 개별이죠. 예, 26구 하고 싶거든요. 26구. 예. 천연 목재냐 네. 합성 목재냐에 따라서 가격 가격이. 차이가 좀 나고요. 예.
합성 목재는 예. 오래 가요. 아. 그래서 유지 관리하기가 편하세요. 예. 조금 가격은 비싼데 유지 관리하기가 편하시고, 예. 근데 천연 목재나 미송은 예. 2년에 한 번씩 발라주셔야 돼요. 아, 칠을 칠을 하셔야 돼요. 예, 오일스텐 칠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어요. 네.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 만큼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의 피로도는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 힐링이 대세가 된 요즘 종한 씨에게는 많은 기회가 찾아오는 중입니다. 그럼 한번 현장 네. 제가 규격 재고 예. 한번 할게요. 예. 싱그러운 초록으로 가득한 공간에서 조교까지 할 수 있으면 금상첨화겠네요. 실내 정원 안쪽 여기가 우리가 예. 제일로 예. 좀 이렇게 조용해요. 사람들도 예, 별로 예. 안 다니고. 예. 그래서 여기에다가 하고 싶거든요. 이 폭은 5m로 견적 내드리면 네, 되죠. 5m. 그럼 여기 다 이제 데크로 하고 싶으신 거고. 예. 이제 농업이 비단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치유 농업이 각광을 받고 있는 시대라고 하죠. 도시 농업 관리사로서 치유적 요소를 더한 조경을 설계하는 것이 종한 씨의 역할입니다. 조격이라든지 이런 치유적인 요소들이 조경에서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건 제가 전공했던 거고 제가 해왔던 거기 때문에 농업적으로 가치를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기회가 많이 오고 있고, 농민분들이 이런 건축학적인 구조를 다 하긴 힘드세요. 근데 저는 농민이면서 이거를 필요로 하시는 것도 알 수 있고 거기에 맞춰서 설계 시공까지 가능하니까 저의 역할은 앞으로 더 넓어지고 커지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막 전북대학교 전북 전주시 덕진구 눈이 내리는 대학 캠퍼스 농업생명과학대학 역할이 커지는 만큼 공부도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일도 바쁜 가운데 논문을 준비 중인 종한 씨. 오늘은 자문을 구하기 위해 지도 교수님을 찾았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예. 교수 연구실 교수님 안녕하셨죠? 오랜만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 많이 받아. 그래서 이제 농업 연구과제 공모해가지고 28일까지 하더라고요. 저희 논문 주제하고 그렇지. 좀 엮어가지고 저희 농장에서 음. 그 실험을 하면서 같이 과제를 끝내면 오케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좋은 생각이지. 부분들이 이제 어떤 성장 조건이 가장 좋은지 예. 그런 부분을 체크해야 되겠지. 네네네. 그 상품화 시키기 위해서 네. 어떤 성장력을 보이는가. 네네. 늦은 나이에 대학원생이 된 두 사람을 잘 이끌어준 스승. 배운 것들을 현장에서 접목하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공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두 사람은 피부로 느꼈습니다. 변무섭 교수 이제 얼마 안 남아가지고 나 은퇴하기 전에 얘네들 내보내야 되는데 지금 박사를 해도 지금 했어야 되는데 너무 현장이 바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이제 지도도 못하겠고 석사라도 지도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우리 연구실 1호 제자인데 현장에 와서 옆에서 딱 공부해 막 하고 그러지는 못하지만 계속 그 컨택을 하면서 지금까지는 쭉 이루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뭘 한다는 거 앞으로 어떤 부분을 또 진행할 것인가는 제가 잘 알고 있죠. 지도교수로서 그런 것은 진짜 믿음직스럽고 앞으로 잘 해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시간 그래. 오케이. 가겠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네. 이제는 치유농업과 도시농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습했고 그 학습된 걸 가지고 이 공간에 적용하고 있어요. 적용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치유할 수 있는 공간, 도시민들이 어떻게 와서 도시농업에 대한 걸 배울 수 있는 공간, 그런 것들을 다시 리모델링 해 나가는 과정인 만큼 거기에서 맞는 또 학습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맞는 생태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금처럼 가면 편하겠지만 조금 더 내가 공부해야 되고 더 움직여야 되니까 좀 힘들 수는 있지만 아직 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도전하고 더 미래를 준비해
나가려고 합니다. 부부의 정원. 문을 열고 들어오는 할머니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어머니 여기 손 소독 한 번만 하시고 여기서. 네. 마을회관에서 한번 해보셨을 텐데 이거 카드 기억나세요? 테이블에 앉은 카드. 은미 이거 씨와 감정 할머니들. 한번 뽑아보세요. 내가 가족들을 생각했을 때 내가 느끼는 감정은 어떤지 한번 카드를 뽑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심리 상담을 전공했던 은미 씨는 식물과 함께하면서 자신의 장점을 더욱 발휘할 수 있게 됐는데요. 치유 농업이라는 더 큰 꿈을 키워가는 중입니다. 자, 우리 어머님 어떤 카드 뽑으셨어요? 어머니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그림 보고 네. 생각이 손- 자랑스러워. 맞아요. 손자, 손녀들. 네, 맞아요. 자랑스럽고. 사랑해. 아, 정말요? 어머니 많이 표현해 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표현하시죠? 어머님은 어떤 카드 뽑으셨어요? 네. 아, 손지들 네. 사랑스럽다고. 손자들, 손녀들. 우리 오늘 같이 이제 식물 심으러 갈 건데 그 식물이 이제 개나리 자스민이라는 식물이에요. 근데 그 개나리 자스민의 꽃말이 사랑스럽다라는 꽃말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꽃을 잘 키우시면서 가족들을 조금 더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머니들 옷 편하게 하시고 이동하실게요. 네. 화분에 잘 털을 다 만들어. 참 이상하죠. 부드러운 흙을 만지고 연약한 식물의 잎을 조심조심 다루다 보면 사랑의 마음이 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을 아끼는 마음을 식물에 담습니다. 화분에 조심스럽게 꽃을 심는다. 그렇게 정성을 담은 식물에 이름까지 지어주고 나니 절로 웃음이 나오죠. 이 공간에서 식물과 함께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이 정원을 만들길 참 잘했다고 말이죠. 진짜 젊은 사람들이 자기가 기존에 했었던 뭐 일이든 아니면 자기가 전공을 했던 분야든 이런 것들이 농업 농촌하고 합하여지면 또 어떤 산업들이 펼쳐질지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상담심리 뭐 이렇게 전공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공부하고 했지만 농촌에 와서 내가 상담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앞으로는 지금도 그렇고 치유농업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인기를 얻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자연 친화적인 공간에서 자연물과 함께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대화를 하고 그런 것들로 치유를 얻고 이런 것들로 다시 마음에 뭔가 리프레시 되는 그런 과정을 겪을 수 있는 게 딱딱한 콘크리트 시멘트 벽보다는 이런 자연 친화적인 공간이 훨씬 더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만들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 더 좋은 요소가 많으니까 이런 공간에서 그런 정말 치유의 상담 심리에 이런 것들이 펼쳐지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황폐한 공간을 새롭게 만드는 또 직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공간은 진짜 쓸모없는 땅이었는데 내가 생산한 식물을 가지고 이 공간을 만들었더니 아름다운 공간이 돼서 사람이 찾는 공간이 되고 사진 찍는 공간이 되는 걸 보면서 만족을 느끼죠. 그리고 그런 데서 또 시골 생활이 재미있고 또 여기서만 만족하는 게 아니고 또 이게 도시로 역으로 이게 되는 거잖아요. 도시에서도 찾는 공간이 되고 그런 데서 만족을 느끼고 있어요. 세상의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반대로 느리게 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자연을 찾는 이유는 아마도 그래서일 겁니다. 그렇기에 농업은 이 시대에 오히려 계속되어야 한다고 부부는 믿습니다. 느리지만 끊임없이 성장하고 스스로 상처를 치유해가는 식물들의 놀라운 힘처럼 부부의 꿈은 지금도 자라는 중입니다.
자막, 유튜브에 귀농 다큐를 검색하면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문의 전화 044-204-8000. 기획 제작 KTV 국민방송. 지금까지 화면 해설 방송 살얼이랐다 시즌4 우리 정원은 언제나 봄입니다였습니다.